본 영상은 특허청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 제공하는 영업비밀의 개념 및 보호제도에 관한 교육 영상입니다. 영업비밀, 노하우, 비법, 어디선가 들어본 단어들이고 한 번쯤은 사용해보지 않으셨나요? 통념상 유사한 의미로 혼용되고 있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법률상으로 정의되어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고 자칫하면 자신도 모르게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보호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회사와 직원 모두를 위해 중요하다는 점을 이번 교육 영상을 통해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음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연구 개발한 기술 정보의 소유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직장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던 A씨는 자신 소유의 노트에 본인이 직접 연구 개발한 내용을 포함한 잉크 관련 기술 정보를 기재하였으며 경쟁사로 이직 후 이를 사용해 전 직장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전 직장, 즉 피해 회사의 영업비밀로 인정하여 A에게 손해배상을 판결했으며 제품에 대한 기술 정보 소유권은 연구원이 아닌 회사라는 점을 분명하게 판시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생활을 통해 개발하거나 축적된 정보와 관련하여 대표적으로 궁금하실 수 있는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영업비밀 보호가 중요하다면 종업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는 없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어 스스로 경험과 지식을 활용하여 이직이나 창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회사의 특수한 기술을 의도적으로 활용하여 이직이나 창업을 하는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면 회사의 영업비밀과 종업원 스스로의 업무상 지식은 어떻게 구분될까요? 법원은 종업원이 근무하는 동안 그 학력과 경력에 비추어 스스로 체득하게 된 일반적인 지식, 기술, 경험 등은 그 자신에게 기속되는 인격적 성질의 것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회사의 특수한 기술은 영업비밀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영업비밀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요?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트립스 협정에 따라 1991년 12월 31일에 도입된 제도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세계 주요국 모두 도입된 제도로 보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제도의 틀은 모두 유사합니다. 법률상으로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비밀로 관리된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풀어서 살펴보면 영업비밀 대상은 기술정보 또는 경영정보가 있으며 요건으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 등을 충족해야 영업비밀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 기술정보와 경영정보의 대표적인 유형은 화면의 표와 같습니다. 이제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사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 재활용 용기 선별 수거 장치가 특허로 등록되어 일부 내용이 개략적으로 공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가공 방법, 재질 등을 포함한 기계 도면,
부품 리스트 등이 공개된 것은 아니어서 영업비밀로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다국어 전문 번역회사가 10년 이상 수주한 고객사의 담당자 정보가 포함된 내부 전산망의 수주 대장은 상당한 시간 동안에 노력 및 비용을 들여 축적한 정보이므로 영업비밀이라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이발소에 설치된 카드 단말기에 저장된 접근 권한이 있는 자만 취득할 수 있는 고객 명부도 영업비밀이라고 판시되었습니다. 다음 사례는 신품종 양배추의 원종을 영업비밀로 본 사례입니다. 원종은 제조업에서의 상품의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하며 원종의 취득자가 그 원종을 이용하여 종자를 무제한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보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피해 회사는 연구소의 지문 인식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육종 자원 보관실에는 이중으로 된 특수 잠금 장치를 하는 등으로 원종을 영업비밀로 관리해 왔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공지성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불특정 다수가 그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아니한 것으로서 공개된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고 비밀 상태인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 유용성에 대해서는 두 가지 판단 기준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정보의 사용으로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거나 판매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에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비밀 관리성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일 것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 준수 의무를 부과하거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영업비밀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업비밀 보호제도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비밀 보호제도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방지하여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제도 특성상 특허처럼 행정기관의 심사를 통해 권리가 부여되지 않고 침해 행위가 발생하면 사후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약하면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 정보가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침해 행위 발생 시 민형사 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행위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는 행위로 아래와 같은 세 가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자동포장기계 회사의 설계 생산관리 기술 총괄이사로 재직하다가 퇴사하면서 USB에 핵심 설계도면 등 파일들을 복사 후 동종업체를 설립하고 유사 기계를 제작한 사안에서 영업비밀 취득이 인정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휘트니스 센터의 점장으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다른 휘트니스 센터에서 근무하면서 영업상 이용할 목적으로 고객 정보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관리한 6천여 명의 고객 정보 일체를 무단 반출하여 홍보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사안에서 영업비밀 사용이 인정되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로는 피해자 회사의 영업비밀인 신차 개발 일정표를 인터넷 네이버 카페에 게시한 사안에서 영업비밀 누설이 인정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영업비밀을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에 대한 사례입니다.
피해 회사가 주요 영업 비밀로 관리하고 국가 핵심 기술로 지정된 H개발 업무를 담당한 연구원이 이 사건 파일을 논문 준비라는 제목으로 압축한 다음 피고인의 네이버 메일 계정으로 전송하여 유출한 사안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삭제하거나 반환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계속 보유하는 행위에 대한 사례입니다. 피해 회사의 직원들이 방문하여 OLED 관련 기술 정보를 폐기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폐기 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 회사에 제출한 사안에서 유죄 선고가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절취, 기망,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도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와 같은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면서도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등이 있으며 미수, 예비, 음모의 행위 또한 처벌됩니다. 국외 유출 경우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 원 이하의 벌금, 국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민사손해배상도 부담하게 됩니다. 영업비밀이 유출되면 피해자는 누구일까요? 기업의 영업비밀 유출 피해는 대표적으로 매출 하락, 이미지 추락 등으로 나타납니다. 회사 차원만의 문제로 끝날까요? 피해 기업 사례를 보면 매출 하락에 의한 경영 환경 악화로 직원들의 고용 불안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직원과 회사 모두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은 회사와 직원이 지켜나가야 할 핵심 자산입니다. 영업비밀보호센터에서는 대국민 영업비밀보호 인식 제고와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영업비밀보호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업비밀 개념 및 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